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 150문제로 한능검 1등급 맞기의 신쌤입니다. 오늘이 그 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조선의 정치사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51의 기출문제네요. 밑줄 그은 이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명릉은 이 왕과 왕비인 인현왕의 무덤입니다. 이 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대화창에 올려주세요. 경신왕국 등 여러 차례 황국을 통해서 전국을 주도하였습니다. 대동법을 황해도까지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경신왕국 대동법의 전국적 확대? 어느 왕? 그렇죠. 숙종. 따라서 이 문제는 숙종이 추진한 정책 옳은 것 찾아라. 1번 수도 방어를 위하여 금이영을 창설하였다. 아이고야, 일본에서 바로 정답 나왔네요. 1번 정답. 2번 국가의 통치 규범인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이건 성종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 청해 요청으로 나선정벌에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이건 효종에 대한 설명이고. 4번 농민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고자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이것은 영조에 대한 설명이고. 5번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였다. 이건 정조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숙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볼까요? 숙종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환국정치. 환국정치가 뭐죠? 그렇죠. 국왕이 지배정치 집단을 급격히 교체해서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 현상이 나타나는 정치. 자, 그래서 첫 번째 황국은 1680년에 있었던 경신황국. 이때 남인들이 얼마나 대대적으로 숙청을 당했냐면 이 경신황국을 다른 말로 경신대출척이라고도 한다. 시작은 영의적이었던 허적의 유학사건으로 시작이 돼서 삼복의 변, 허적의 서자인 허견의 영모사건이죠. 이를 통해서 남인들이 대거 축출당하고 허적, 유뉴 등이 사사당한다. 남인이 축출당했으니까 서인이 집권하였다. 그런데 이때 남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요,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서인 강경파, 우리 잘 아는 송시열을 중심으로 강경파들을 노론이라고 불렀고, 윤중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들은 소론으로 불렀다. 결과적으로 이때 남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다까지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황국은 기사황국. 내용은 희빈 장씨 아들 원자정호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서인의 영수인 송시열이 사사까지 당하고 서인들이 정권에서 축출당한다. 그러면 남인이 재집권한 사건, 기사황국. 마지막 황국은 갑술황국. 여러분, 기사황국 직후에요, 인현왕후가 폐비가 되는데 이 폐비가 된 인현왕후 복위운동이 일어나고 이에 대해서 남인들이 반대하자 숙종이 남인들을 대거 축출하고 다시 서인들이 집권하게 된 사건. 이게 갑술황국. 자, 환국 이외에도 숙종대 역사적 사건들 좀 기억할 만한 것들 많이 있는데, 우선은 대동법이 확대 실시되었다. 처음엔 경상도 지역에, 나중엔 황해도까지. 그래서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게 숙종 때. 자, 그리고 숙종 때 수도 방어를 위해서 금이영이 창설되는데, 이 금이영 창설을 통해서 조선 후기 중앙군 체제인 오군영 체제가 완성되었다. 또 이때 청과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두산에 정계비를 건립하여서 양국 간의 국경을 확정하였다. 서로는 압록, 동으로는 토문을 경계로 한다. 또 이때 경상도 출신의 어부인 안영복이 울릉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일본까지 가서 일본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이 정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장길산이라는 광대 출신 도적이 이 숙종대에 황해도, 평안도 등지에서 활동하였다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58회 기출문제네요. 밑줄근 이 왕이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정민교의 서사시 군정탄입니다. 이 작품에 표현된 황구, 첨정 등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이 왕은 균역청을 설치하고 양역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균역청을 설치하고 양역제도, 특히 군역제도 개선을 위해서 균역법을 실시한 이 왕은 그렇죠, 영조네요. 영조. 따라서 이 문제는 영조의 업적 옳은 것 찾아라. 1번 수도방위를 위하여 금이영을 창설하였다. 이건 숙종에 대한 설명이고. 2번 속대존을 편찬하여 통치제도를 정비하였다. 2번이 영조에 대한 옳은 설명이네요. 2번 정답. 3번 삼군부를 부활시켜 군국기물을 전담하게 하였다. 이건 대원군 집권기 때 역사적 사실이고. 4번 초기의 문신제를 실시하여 젊은 문신들을 재교육하였다. 이건 정조대의 역사적 사실. 5번 전세를 1결당 4에서 6도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제정하였다. 이건 인조대에 있었던 일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조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조는 그렇죠, 숙종의 후궁이었던 숙빈 최씨의 아들로서 경종의 이복동생 연인군이었다. 이 영조는 노론의 지주로 집권. 이때 당쟁이 극에 달했는데, 따라서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탕평책을 실시한다. 영조의 탕평책은 완론탕평. 어떤 내용이다? 각 당파의 온건파들을 중심으로 등용하였다. 하지만 즉위 초에 2인자의 난이 일어나고, 이건 소론 강경파와 일부 남인들이 합세해서 일어난 반란인데, 이를 통해서 영조는 탕평책을 더더욱 강화한다. 영조는요, 탕평책뿐만 아니라 심지어 탕평비, 비석에까지 탕평의 내용을 만들어 새겨 넣었는데, 어디다가 세웠다? 그렇죠, 훗날 관리가 될 학생들,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 입구에다가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또한 당쟁의 뿌리를 뽑기 위하여 서원을 정리하고 산림의 존재를 부정하였고, 이조 전랑의 권한도 축소시켰다. 구체적으로는 통청권, 자대권의 폐지. 자, 그리고 문제에도 나왔듯이 균역법을 실시하였는데, 왜? 양역제도, 그 중에서도 군역제도 개선을 위해서. 내용은 군포를 1년에 2필 받던 거에서 한 필로 경감. 아이구야, 세금을 반으로 줄여줬네요. 아이고, 세금이 줄어드니까 내는 양민들 입장에서는 좋았지만 나라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었네. 그래서 줄어든 세수 보충책이 나왔는데, 지주들에게 1결당 2두의 결작을 부과하였고, 일부 부유한 양인층에게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고, 또 어장세, 선박세, 염세 등이 기존에는 왕실 재정으로 들어갔던 거였는데 이걸 국가 재정으로 전환시켰다. 또 통치제도를 정비해서 법전인 속대존을 편찬하였고, 우리 연산구 때 폐지되었던 신문고를 부활시킨 것도 영조고, 또 청계천을 대대적으로 준설한 것도 영조. 이때 또한 한국학 대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었고, 안타깝게도 이때 노론의 사주로 아들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사망한 이모화변도 일어났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56회 기출문제네요. 가 왕이 제위한 시기에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수원화성 성역과 연계해 축조된 충만제입니다. 가는 충만제 등의 수리시설 축조와 둔전 경영을 통해 수원 화성의 수리, 장영영의 유지, 백성의 진유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키워드만 딱 보니까 수원 화성 나오고 장영영 나왔네요. 따라서 가왕은 누구? 정조. 따라서 이 문제는 정조 제위 시기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 찾아라. 1번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아이구야, 이건 왕조가 다르네. 조선보다 더 먼저 있었던 고려시대 성종대의 역사적 사실이네요. 2번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아이구야, 이건 고려보다 더 올라가네. 이거는 신라시대 지증왕대의 역사적 사실이고. 3번 울산항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이건 신라시대, 그 중에서 통일신라시대에 대한 설명이고. 4번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이 제정되었다. 이거는 영조대의 역사적 사실. 5번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이 폐지되었다. 5번이 정조대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 되겠네요. 5번 정답. 자, 그러면 우리 정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조는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정조도 즉위하자마자 탕평책을 폈는데 할아버지 영조의 탕평책과는 약간 달랐다. 정조의 탕평책은 줄론 탕평, 내용은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 자, 이 정조대에는요, 사도세자의 죽음에 동정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시파라고 불렀다. 따라서 정조대에는 시파들이 중용됐는데 주로 남인과 소론. 물론 노론 중에도 일부 시파가 있었습니다. 노론 시파. 이렇게 정조대에는 시파가 중용되었다. 또 이때 설치된 관부가 있죠. 규장각. 처음엔 왕실 도서관에서 출발해서 점점 기능과 역할이 확대됩니다. 학술 및 정책 연구도 하고 비서실 기능도 하다가 과거 시험도 주관하고 문신들 교육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자, 이때 규장각, 이 정조대 핵심 관부에 서울 출신 4명의 검소관들이 등용이 되는데 유득공, 이덕무, 박재가, 서희수 등이었다. 또 초계 문신제가 정조대 시행이 됐는데 이건 국왕이 의정부에서 추천한 37살 이하의 당하관들을 직접 재교육시키는 것. 근데 왕이 좀 바쁘니까 대부분은 규장각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정조대 왜 규장각을 이렇게 설치하고 중심적인 관부로서 육성을 하였고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였다? 정조의 친위 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문신들 중에서. 자, 그러면 무신들 중에서는 그렇죠. 장영용을 설치하였는데 이게 정조대 국왕의 친위 부대. 내영은 도성에 위치하였고 외영은 수원 화성에 있었다. 정조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수원 화성의 축조죠. 정약용이 설계에 참여하였고 특히 거중기, 농로 등을 설계해서 공기를 크게 단축시켜 주었다. 또 체제공이 공사 책임자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수원 화성은 정조의 정치적, 군사적,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이 안에 화성 행궁도 만들었고 주변에 대유, 둔전도 새롭게 만들었고 둔전 경영을 위해서 만석거와 충만제 같은 수리시설도 만들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자, 정조대 경제사적으로는 신의 통공이 있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내용은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시켜버렸다. 단 유기전은 제외. 결과적으로 이 신의 통공을 통해서 조선 후기 상공업이 크게 활성화된다. 또 법전인 대전통편을 편찬하였고 정조의 시문집인 홍제전서도 편찬되었다. 또한 이때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적었던 조년각 일기에 시작된 일성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정에 대한 일종의 기록으로서 훗날 1910년 순종대까지 기록이 되어서 방대한 기록물로 남아서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3회 기출문제네요.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평안감사가 이달 19일에 관군이 정주성을 수복하고 두목, 홍경래 등을 죽이거나 사로잡았습니다. 라고 임금께 보고하였다. 가는? 그렇죠. 두목, 홍경래가 나온 거 봐서 1811년 순조대에 있었던 홍경래에 난 관련 사료고, 나는 경상도 안핵사 박 교수는 이번 진주의 백성들이 난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을 부려 포악스럽게 행동한 까닭에서 연유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임금께 보고하였다. 나는 그렇죠. 1862년 철종대에 있었던
진주밀란, 그리고 진주밀란과 연이어 일어난 임술농민봉기 관련 사료네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이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봉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 찾아라. 1번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하였다. 아이구야, 1번 정답 바로 나왔네요. 홍경래의 난이 1811년, 진주밀란과 임술농비가 1862년,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한 건 1860년, 딱 가운데 들어가네요. 1번 정답. 2번 정약종 등이 희생된 신유박해가 일어났다. 신유박해는 순조 주기 초인 180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그렇죠. 가보다도 먼저 있었던 역사적 사실. 3번 오페레트가 남현군요 도구를 시도하였다. 이거는 대원군 집권기인 1868년이니까 한참 뒤에 얘기고. 4번 공신책복 문제로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괄의 난은 그렇죠. 인조 반정 직후 바로 다음에 일어났으니까 1624년이네요. 한참 전 얘기고. 5번 이인자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켰다. 이건 영조 주기 초니까 이인자의 난, 이것도 한참 전의 얘기.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홍경래의 난 그리고 임술농민봉기도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봉기 얘기하려면 우리 세도정치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고, 세도정치기는 순조, 헌종, 철종의 3대 60여 년가를 지칭하는 명칭으로서 특징은 특정 세도 가문인 안동, 김씨, 풍양주씨 등이 비변사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해서 권력을 독점하던 시기. 따라서 이때 매관매직이 성행하였고 관리들의 수탈이 극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했었는데, 삼정이란 뭘 얘기한다? 전정, 군정, 황곡을 얘기한다. 이렇게 수탈이 극에 달하자 곳곳에서 밀란이 빈발하였고, 그래서 대표적인 밀란이 바로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봉기. 자, 처음 나타난 건 1811년 순조 때의 홍경래의 난. 극심한 수탈이 원인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평안도 지역에 대한 지역 차별은 특이한 이유까지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도 참여하고 몰락, 양반도 참여하고 중소상인도 참여하고 심지어 광산 노동자들까지 참여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로는 홍경래, 우군칙, 홍총각 등. 한때 정주, 선천 등 청천강 이북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하였으나 5개월 만에 광군에 진압당한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건 1862년 철종 때 있었던 임술농민봉기. 우선은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탐악으로 촉발된 유계춘 등이 중심으로 난을 일으킨 진주밀란이 그 시작이었다. 진주에서 밀란이 생기자마자 인근 지역으로 밀란이 급속히 확산돼서 결과적으로는 제주도에서 함경도까지 전국적으로 밀란이 확대돼서 이 해 임술년을 콕 집어서 임술농민봉기라고 지칭한다. 자, 이때 이 진주밀란의 안핵사로 박규수가 파견되어서 삼정이정청 설치를 건의해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까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